한겨레 신문이 최순실 씨와 K스포츠재단의 연관성을 처음 보도한 9월 20일. 이날 KBS 보도국 편집회의에 모인 간부 20여 명 가운데 최순실 의혹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쯤 보다 못해 평기자 대표로 참석한 기자협회장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최순실 씨 의혹 기사 처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KBS 보도국장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 물어보자.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측근이 맞나? 뭐가 맞다는 거지? 알려져 있다는데 어떻게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나? 오래전부터 정윤회, 최태민 목사 등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건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동안 간간히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겨레 기사를 받으란 얘기야? 받으라는 거지? 판단을 해주시라는 말이죠. 오전 회의 때도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기사 봤는데 딱 떨어지는 게 없던데 뭐가 이상하냐? 한겨레 기사를 받으라 이건가? 팩트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하루 만에 재단 설립 허가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수백억 원 모금하고 평기자를 대표하는 기자협회장과 보도국장의 언쟁이 길어지자 정치부장이 나섰습니다. 해당 기사 관련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죠. 어떤 경로인지 알아야지 무작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확인을 거쳐 기사 가치가 있는 걸로 판단되면 하겠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그러나 이날 KBS 9시 뉴스에 최순실 관련 기사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 청와대가 재단 설립과 모금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러나 KBS는 보름 동안 메인 뉴스에서 관련 기사를 단 2번 내보내는 데 그쳤습니다. 그마저 모두 여야 공방을 짧게 소개하는 수준. 자체적으로 사실을 검증하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선 야당 의원들만으로 진행된 문체부 국감에선 시작부터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료 제출. 한겨레 신문의 최초 의혹 보도 이후 보름이 지난 10월 5일 KBS 새노조는 사측과 만난 공정방송위원회에서 특별 취재팀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KBS 간부들은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야당이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국민적 의혹이라고 간주하고 TF를 꾸리자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간부도 전혀 취재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나마 공영방송이니까 드러난 것이라도 누락 없이 하자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도한 겁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것은 전부 공방이고 의혹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찾아내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노사 만남에서 재론되는 것 같군요. 그러나 그 뒤로도 KBS 9시 뉴스는 열흘 동안 최순실 씨에 대한 보도를 딱 3번 내보냈습니다. 오늘 조세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던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미르와 K스포츠 관련 의혹이 핵심 쟁점이 돼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오늘 조세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던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다른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괜한 의혹을 제기한다는 뉘앙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은 마지막 날까지 다뤄졌지만 뚜렷한 증거 없이 여야의 소모적 공방에만 머물렀습니다. 뚜렷한 증거 없이 여야의 소모적 공방에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자의적 판단. KBS가 이런 뉴스를 내보낸 시기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받은 각종 특혜에 대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미르 재단의 실체 역시 하나씩 드러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침 보도국 편집회의 들어간 간부들이 국장 주관, 부장단 한 20명 이상 들어옵니다. 한 달 동안 단 한마디도 누구 하나, 어느 부장 하나 최순실의 최자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최순실의 최자도 말, 어떤 부장이냐, 어느 주관이냐, 보도국장은 뭐예요. 그게 오늘의 결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갖은 구실로 최순실 게이트를 외면하는 대신 KBS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집중했습니다.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논란이 처음 제기된 10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려 11개의 리포트를 9시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는 달리 별다른 진전사항이나 새롭게 취재된 사실이 없어도 연일 보도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놓고 여야가 격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전국에 뜨거운 해고로 떠올랐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KBS의 보도 기류가 돌아서기 시작한 것은 한겨레 신문의 최초 의혹 보도 이후 한 달 만인 10월 20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은 재단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있으면 누구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직전에 열렸던 편집회의에서 지금까지 침묵했던 KBS 보도국 간부들은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이대 총장이 사퇴했습니다. 최순실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부터 취재해야 합니다. 독일 특파원은 프랑크푸르트에 갔나요? 최순실 인터뷰를 단독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최순실을 어느 언론사가 누가 먼저 인터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유라는 몇 살쯤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그리고 이날 9시 뉴스에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가 4곡지나 나갔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그런데 공교롭게도 KBS와 똑같이 최순실 의혹에 침묵을 지키던 MBC 역시 이날 3곡지의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바로 그날 지침이라도 받은 듯 양대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부역간부 몰아내고 공영방송 불살리자! 한때 가장 신뢰가 높고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던 KBS 이것만 지금은 저작거리의 술안주처럼 조롱거리로 전락했고 시청자들로부터는 종편의 수신료를 내는 게 낫겠다는 소리까지 들을 만큼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청와대와 정치 권력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영방송 KBS의 초라한 민낯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났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건만 그동안 KBS가 섬긴 것은 청와대 권력이었음을. 최순실 게이트를 취재하기 위한 TF 구성 제안을 거부했던 김인영 보도본부장. 최순실이 박근혜의 측근이 맞냐며 되물어본 정지환 보도국장.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 KBS 보도국 간부들은 단 한 번도 최순실 의혹과 관련된 기사 발제를 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침묵을 조장해왔습니다. 그 배후에는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인사의 기준으로 삼아왔다고 비판받아온 고대영 사장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공범들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지난 1일 피켓을 든 MBC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사측의 관리요원들에게 가로막힙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MBC 뉴스데스크가 청와대 방송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사내에서도 물리적으로 저지당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는 보도국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 7일 MBC 보도국 게시판에는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의 퇴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사회 일부 데스크인 김주만 기자. 김 기자는 MBC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태도를 비판하면서 보도국장이 기자들이 기사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국장이 싫어하지 않을까, 부장에게 찍히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보도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기화 보도국장이 지휘하는 MBC 보도국이 그동안 어떤 기사를 내놨길래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걸까요? 한겨레 신문이 최순실 씨와 K스포츠 재단의 연관성을 처음 보도한 9월 20일.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최순실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21일에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MBC 뉴스는 최순실 게이트를 마치 야권의 정치 공세처럼 묘사했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부금 모금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야권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 없는 폭로라며 직접 차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에 연루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 누구인지, 왜 비선 실세 의혹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겨레 보도 후 10월 19일까지 근 한 달간 최순실 이름이 MBC 메인 뉴스에서 언급된 건 딱 5번뿐.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지난달 6일까지도 MBC 보도만 보면 최순실 게이트는 진정한 국감과는 관련 없는 정치 공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8개 광역시도 교육청 국감도 아무 관련 없는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공방으로 흘렀습니다. MBC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련한 연설문 유출 의혹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10월 25일에도 개헌 준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모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루 만에 책임 인정, 시간 끌기보다 사과로 정면 돌파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큰 용단을 내린 것처럼 칭찬하는 투입니다. 결국에는 MBC 뉴스데스크를 좌지우지하는 보도국 수뇌부들, 보도본부의 수뇌부, MBC 경영진 자체가 전체적으로 청와대랑 사실상 한 몸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방송을 MBC 뉴스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청와대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다 보니 이 사안을 최대한 은폐하는데, 최대한 축소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거고요. 익명을 요구한 한 MBC 기자는 지금도 내부 데스킹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연루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꼼꼼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하면 그런 앞에 있는 수식어는 다 빼버려요. 그냥 보면 최순실만 나쁜 사람이지 대통령의 책임을 댈 수 있으면 노출 안 시키려고 그 워딩들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도 없는 비선 실세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 계속 써도 계속 빼요. 최순실은 맞기 어렵다라고 수뇌부도 판단을 한 거죠. 그럼 또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이 돼요. 민심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지지율 추락 이런 것들도 뉴스데스크에서 심각하게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민 여론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는 선까지 지금 보도국 수뇌부는 버티고 있는 것이지, 이걸 적극적으로 성역 없이 취재하겠다, 성역 없이 비판하겠다, 권력 감시 기능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없어요. 김희용 MBC 기자협회장은 지난 2일 사내 게시판에 우리는 공범입니다 라는 글을 올려 MBC의 보도 행태를 자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니네가 언론이냐? 사가 MBC 뉴스를 망쳤습니다. MBC 뉴스를 망치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정권 친화적인 MBC 뉴스를 통해 사적 이득, 즉 보직과 출세의 자리를 챙겼던 사람들, MBC의 대표적인 기자와 PD들을 해직시키고 구구매체 기자들과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 그때 최승호하고 박정희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해 해고시켰거든요.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시킨 거예요. 지난 10년 가까이 MBC 내부의 언론 자유를 탄압했던 주요 간부들 모두는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